겨울의 차디찬 바람이 서울 시내를 휘감던 어느 아침, 이태성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오전 6시 정각에 일어났습니다. 72세의 나이임에도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이태성 할아버지는 이미 깔끔하게 면도를 마치고 호텔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흰색 셔츠에 검은 조끼와 넥타이, 그리고 호텔 로고가 새겨진 모자까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태성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태성 할아버지가 근무하는 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귀빈들과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럭셔리 호텔이죠. 그의 직책은 주차관리원. 평생 성실히 일해온 그에게도 이 나이에 주차장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출근길, 이태성 할아버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죠. 누구도 이 조용한 노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빠르게 오가는 지하철 안에서 태성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잡이를 붙잡고 균형을 유지했어요. 이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노인네가 부지런하시긴. 호텔에 도착하자 경비실의 젊은 직원이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하며 직원 출입구로 향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다소 느렸지만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이태성 할아버지는 호텔 지배인 차준혁과 마주쳤어요. 30대 중반의 차준혁은 항상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카락을 자랑했죠. 아, 이씨. 오늘 오후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주한미군 장교들이 단체 회식을 예약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평소처럼만 하세요. 이태성 할아버지가 뭔가 제안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차준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손님들 차량은 젊은 직원들이 담당할 테니 이 씨는 그냥 평소처럼 주차 안내만 하시면 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요. 이태성 할아버지의 눈에 스치는 섭섭함을 알아채지 못한 채 차준혁은 서리를 들여다보며 멀어져 갔어요.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주차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무시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지 과연 차준혁은 알고 있을까요? 직원 휴게실에서 이태성 할아버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젊은 주차요원들의 대화를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태성 할아버지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늘 미군 장교들 파티라 팁 대박 날 것 같아. 나 제대로 한번 벌어야지. 근데 저기 이씨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일하실 거야? 너무 느려서 고객들도 짜증내더라. 요즘 시대에 노인네가 오래 일하니까 우리 자리까지 차지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말은 가시처럼 이태성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신문을 넘기며 미소를 지었죠. 이런 대우에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때는 이태성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그저 커피잔을 바라보았어요. 호텔의 주차장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태성 할아버지는 주차 구획선이 흐려진 곳은 없는지, 표지판은 제대로 서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어요. 그의 성실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지만 젊은 직원들의 눈에는 그저 느리고 답답한 노인일 뿐이었죠. 이씨, 그 주차표 정리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손님들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주임 주차요원인 김민석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서두르려 했지만 관절염이 있는 손가락은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답변은 언제나 공손했습니다. 그는 어떤 무시에도 결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점심시간 이태성 할아버지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젊은 직원들은 함께 모여 시끌벅적 웃고 떠들었지만 그를 초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꼰대, 느림보 할아버지 같은 단어가 들려왔지만 이태성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어요. 오후 근무를 준비하며 이태성 할아버지는 유니폼을 정돈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흐릿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깊이 있는 남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강인함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씨, 여기 좀 치워주세요. VIP 손님들 오시기 전에 깔끔해야 해요. 차준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빗자루를 들었어요. 주차장 한 구석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는 그의 뒷모습은 외롭지만 위험이 있었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태성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삶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어요.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이 호텔의 주차관리원으로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8회가 넘었습니다. 이씨, 여기 좀 도와주시겠어요? 젊은 주차 요원 중 하나가 손짓했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서둘러 다가갔지만 그가 원한 것은 단지 무거운 장비를 옮기는 일뿐이었죠. 이태성 할아버지의 경험이나 지식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별 내색 없이 도왔어요. 오전 근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차준혁이 주차장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비장해 보였죠. 오늘 오후 4시에 주한미군 장교단이 오십니다. 이건 우리 호텔의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는 한 명씩 임무를 배정했어요. 젊고 빠른 직원들에게는 VIP 발레 파킹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자의 위치를 지정해 주었죠.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차례가 왔을 때 차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이 씨는 그냥 평소처럼 주차 안내만 하세요. VIP 서비스는 김 군이 맡을 거예요. 저 할아버지는 구석에서 조용히 있어. 마지막 말은 주변 직원들에게 작게 한 것이었지만 이태성 할아버지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쓰라렸어요.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가 되자 호텔은 분주해졌습니다. 레스토랑은 특별히 장식되었고 지배인부터 웨이터까지 모두가 완벽한 서비스를 준비했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들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태양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지만 초겨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이태성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군 장교들의 차량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고급 세단이나 SUV였죠. 젊은 주차 요원들이 재빨리 달려와 차를 맡아갔습니다. 미군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주차장 한편에서 이태성 할아버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이런 소외감이 때때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 앞에는 작은 깃발이 달려 있었어요. 분명 군부대의 고위 장성이 탄 차량이었죠. 보아하니 미군 부대에서 나온 차량이었고 미군 고위 간부가 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영어를 해야 하는데 누구 하나 선뜻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태성 할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김민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뭐 그러세요. 어차피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니까요. 손 떨리시는데 괜찮겠어요? 차가 이태성 할아버지 앞에 멈추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자 미군 운전병이 보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태성 할아버지의 입에서 영어가 술술 나온 거죠. 안녕하세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뒷좌석 창문도 내려갔고 그곳에는 별이 2개 달린 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밖을 바라보다가 이태성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준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의문,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 이어졌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도 그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차를 안내하며 당당한 말투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민석은 자신이 지금 듣고 있는 게 진짜 이태성 할아버지가 말하는 영어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VIP 주차구역으로 차를 이동시키는 동안 백미러로 준장이 계속 자신을 주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이태성 할아버지는 전문가답게 차를 완벽하게 주차시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준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이태성 소령님 맞으신가요? 이태성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20년도 더 된 옛 호칭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장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확 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주차관리원으로서의 태도가 사라지고 예전의 군인 기질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태성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준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 펼쳐졌죠. 주변에 있던 다른 주차 요원들과 호텔 직원들은 의아한 시선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왜 저 미국 장성이 이 할아버지한테 저러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준장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어깨를 바라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맞으시군요. 소령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준장에게 물었어요. 오랜만입니다. 그쪽은?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1987년 태평양 합동훈련 때 소령님 밑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신참이었죠. 이태성 할아버지의 얼굴에 천천히 회상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도록 숨겨온 과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주한미군 준장이 갑자기 이태성 할아버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순간적으로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죠. 준장은 한 걸음 다가와 이태성 할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맞군요. 이태성 소령님. 준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오랜 습관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눈앞의 준장을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얼굴이 맞았죠. 기억 속을 더듬어 보니 1987년 태평양 합동훈련 때 만났던 당시 미 해군 소위였던 것 같았어요. 제임스 테일러, 맞습니까? 이태성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맞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준장입니다. 소령님이 저를 기억하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임스 준장은 그 자리에서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경례를 했어요. 소령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변에 있던 호텔 직원들의 눈이 일제히 휘둥그레졌습니다. 주차 관리원에게 미국 준장이 경례라니,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차준혁 지배인도 로비에서 나오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걸음을 멈췄어요. 제임스 준장의 경례에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 군인의 본능으로 가볍게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의 몸짓에는 30년 군 생활의 품위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군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태성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있었죠. 호텔 직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하던 노인 주차관리원이 미국 장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김민석은 옆에 있던 동료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야, 저 할아버지가 저렇게 말을 한다고? 무슨 일이야? 이소란의 다른 미군 장교들도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준장의 행동을 보자마자 그들도 하나둘씩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경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대위 소령급 장교들이 줄지어 놓인 주차관리원에게 경의를 표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초현실적이었죠. 차준혁 지배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급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문제라도? 제임스 준장이 그를 향해 돌아섰어요. 아, 호텔 지배인이신가요? 이분을 아십니까? 차준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호텔 주차 관리원이십니다만. 제임스 준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주차 관리원이라고요? 이태성 소령님이. 이 말에 차준혁은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제임스 준장은 이태성 할아버지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말을 이었죠. 이분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1987년 태평양 합동훈련에서 우리 해군을 지휘했던 전설적인 분입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쏠렸죠. 제임스 준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신병 시절 소령님의 작전 계획 덕분에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성공시켰습니다. 한국 해군 작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 중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듣던 미군 장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혹시 고요한 바다 작전의 그 이태성 소령님이십니까? 이태성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전은 북한 잠수정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극비 작전이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작전의 성격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제임스 준장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소령님, 제가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장교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초대는 분명 진심이었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준장님. 차준혁 지배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전까지 그냥 이 씨라고 불렀던 사람이 미국 장성들의 존경을 받는 전설적인 군인이었다니.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미군 장교들은 이태성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젊은 장교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소령님, 정말 전설로만 들었던 분을 이렇게 만나다니 영광입니다. 어떻게 해군 특수부대에 지원하게 되셨나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군 시절 이야기를 하게 되어 조금 쑥스러웠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나라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죠. 그의 소박한 대답에 장교들은 더욱 감명받은 듯 했어요. 제임스 준장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식사하러 가시죠. 저녁 자리에서 옛 이야기를 나눕시다. 이태성 할아버지가 준장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호텔 직원들은 그제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노인이 알고 보니 국가의 영웅이었던 것이죠. 김민석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분이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고?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지? 왜 주차관리원을? 그들의 혼란과 충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느리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군인다운 위엄과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미군 장교들이 그를 둘러싸고 존경의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호텔 직원들에게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차준혁 지배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어요. 그는 급히 직원들에게 VIP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 차준혁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네, 이 선생님,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차준혁을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와 너그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VIP룸은 순식간에 특별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미군 장교들과 이태성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자 호텔의 최고급 요리가 연달아 제공되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들의 대화에 고급스러운 배경을 제공했죠. 제임스 준장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이태성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우리 부대에서는 아직도 태평양 훈련 때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옵니다. 특히 소령님이 우리 신병들에게 보여주신 작전 계획은 지금도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죠. 이태성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니 놀랍네요. 다른 미군 소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고유한 바다 작전은 해군 특수전 교범에도 사례 연구로 실려 있습니다. 소령님의 전략이 없었다면 우리는 적의 잠수정을 절대 포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태성 할아버지의 눈에 옛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작전은 북한 잠수정의 침투 경로를 예측하고 차단하는 임무였어요. 당시 이태성 소령은 전통적인 수색 방식이 아닌 해류와 음파 전달 특성을 이용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작전을 성공시켰죠. 호텔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진짜 우리가 매일 무시하던 그 할아버지가 해군 특수부대 영웅이었다고? 말도 안 돼. 여자 직원 하나가 휴대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방금 인터넷에 이태성 소령을 검색해 봤는데 진짜네요. 여기 사진도 있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지만 분명히 이 씨 할아버지가 맞아요. 차준혁 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호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VIP룸 안에서는 이태성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그에게 군사 전략과 현대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태성 할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어요. 북한의 최근 해상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들의 잠수함 활동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죠.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에 미군 장교들은 감탄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분석 능력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호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VIP룸에서 미군 장성들이 한 노인에게 극진한 예우를 보이는 모습이 자연스레 호기심을 자극했죠. 제임스 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소령님,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태성 할아버지는 준장의 말을 이해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왜 은퇴한 해군 장교가 호텔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냐고요? 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제가 군을 떠난 건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큰 병에 걸렸고 자녀들의 교육도 신경 써야 했어요. 그 후로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닌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준장은 깊은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령님의 선택이 우리 군에는 큰 손실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축복이었겠군요. 하지만 이렇게 주차관리원으로 이태성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맡은 일이 주차관리라면 그것도 최선을 다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장교들은 깊이 감동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준장의 눈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어렸어요. 소령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호텔 로비에서는 이태성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직원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온라인으로 찾아낸 군 기록, 신문 기사 등이 공유되며 충격과 놀라움은 더해갔습니다. 저기 봐, 이 사진. 이태성 소령이 훈장 받는 사진이야.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있네. 여기 기사에는 그가 우리나라 해군 특수부대의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어. 차준혁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무례하게 이태성 할아버지를 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VIP룸 안에서 제임스 준장의 제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태성 할아버지의 대답이 어떨지 모두가 궁금해하며 다음 전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준장의 제안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태성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태성 소령님, 저희 주한미군 전략 고문단에 합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고 소령님 같은 경험과 지혜를 갖춘 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이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준장의 제안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현역을 떠난 지도 오래됐고요. 제임스 준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식 직함은 민간 전략 자문관입니다. 연봉은 1억 5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3일 근무로 나머지는 자유시간으로 쓰실 수 있고요. 이태성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금액은 현재 그가 받는 급여의 5배가 넘는 액수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건 다시 한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태성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준장은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소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VIP룸 밖에서는 호텔 직원들 사이에 이태성 할아버지에 관한 소문이 폭풍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김민석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태성 할아버지가 특수부대 영웅이었다고? 그리고 지금 미군한테 일자리 제안까지 받았다고? 말도 안 돼. 한 여자 직원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방금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이태성 소령은 을지무 공훈장도 받았대요. 우리가 매일 무시하던 그분이. 차준혁 지배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이태성 할아버지와 미군 장교단이 레스토랑을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일제히 이태성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었죠. 이태성 할아버지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표정을 감추고 평소처럼 조용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준장과 다른 장교들은 그에게 정중히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소령님,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꼭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장교들이 떠난 후 차준혁 지배인이 서둘러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네, 이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라뵈고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차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주차 관리원이니까요. 이 담담한 한마디가 차준혁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영웅이십니다. 제가 무례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괜찮아요. 직원 휴게실로 돌아가는 길에 이태성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시선을 느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를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민석과 그의 동료들도 어색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죠. 이 선생님,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자신의 과거가 드러난 것이 쑥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과 존중이 달콤하게 느껴졌죠. 휴게실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 선생님 혹시 영어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게 되었나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이태성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랜 군 생활 동안 외국 군인들과 많이 교류했지요. 영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여러 직원들이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은 어땠는지, 특수부대는 어떤 곳인지, 군사작전은 어떻게 계획하는지 등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주목받는 존재가 된 것에 조금 당황했지만 차분히 그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태성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듯 했어요. 아침에는 무시당하는 노인 주차관리원이었지만 저녁에는 미군 장성들의 존경을 받는 전설적인 군인이 되었죠. 주머니 속에 제임스 준장의 명함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이태성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일상의 평화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지 그는 깊이 고민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그의 아내가 평소처럼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준장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내가 깊이 잠든 옆에서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오래된 책장 한쪽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열쇠로 자물쇠를 열자 그 안에는 군 시절의 기념품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을지무 공훈장, 오래된 군번줄, 그리고 젊은 시절 전우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죠.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1987년 태평양 합동훈련 당시 미군 장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속에는 젊은 제임스 테일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어내렸어요. 그때의 자신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태성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 출근하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어요. 경비원부터 시작해 모든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김민석이 서둘러 다가왔어요. 이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선생님 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차준혁 지배인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 선생님, 잠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배인 사무실은 호텔의 가장 좋은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차준혁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가장 편한 소파를 권하며 정중하게 커피를 대접했어요. 이 선생님, 먼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차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실은 호텔 경영진에서 선생님께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객 의전 자문역이라는 직책인데 호텔의 VIP 고객들을 응대하는 역할입니다. 급여는 현재의 2배로 올려드리고 근무 시간도 조절해드리겠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루 만에 그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태성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차준혁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미군 측의 제안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저희 호텔이 우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 도시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그 자신도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로비로 미군 장교들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임스 준장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계급의 장성도 함께였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가 로비로 나가자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태성 소령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임스 준장이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온 미군 소장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소령님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 소장입니다. 호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들에게 쏠렸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응대했어요. 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령님, 저희가 어제 드린 제안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저희 주한미군 전략회의에 소령님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상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태성 소령님, 대한민국이 아직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말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을 국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말은 단순한 직업 제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미군 장교들이 떠난 후 휴게실에서 이태성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제임스 준장의 것, 다른 하나는 차준혁 지배인의 것이었죠. 두 개의 서로 다른 길, 두 개의 서로 다른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태성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내와 아들, 딸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미군 장성들과의 만남, 그들의 제안, 그리고 호텔 측의 새로운 직책 제안까지. 가족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몰랐던 아버지의 과거. 아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내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항상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지지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의 진정한 정체성, 그리고 그가 가진 능력과 경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태성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선택을 확신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호텔 주차장을 밝게 비추는 가운데 이태성 할아버지는 차준혁 지배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모습에는 특별한 위엄이 깃들어 있었어요.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되었지만 군인으로서의 기품은 여전히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에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태성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차준혁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이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앉으시겠습니까? 이태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차준혁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배인님, 먼저 새로운 직책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럼 차준혁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실렸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호텔을 떠나려 합니다. 차준혁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미군 측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아직 쓸모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차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가 더 일찍 선생님의 가치를 알아봤더라면. 이태성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맙시다. 여기서 보낸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직서를 꺼내 차준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든 절차는 여기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 어린 존경의 빛이 어렸어요. 이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차준혁을 향해 돌아섰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이 말을 남기고 이태성 할아버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준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이태성 할아버지가 호텔을 떠나 주한미군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저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그를 무시하고 험담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점심시간 직원들은 이태성 할아버지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그가 자주 앉던 휴게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이태성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준비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태성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김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선생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그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호텔 직원들 모두의 서명이 담긴 액자가 있었어요. 우리의 영웅, 이태성 소령님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준장이 직접 이태성 할아버지를 마중 나온 것이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차준혁은 이태성 할아버지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 선생님, 새로운 길에서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차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좋은 지배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성 할아버지는 모인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임스 준장이 연차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호텔 직원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었어요. 차 안에서 이태성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8회라는 시간을 보낸 호텔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것은 그저 주차 관리원으로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소령님, 이제 국방부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오후에 장관님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제임스 준장이 말했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벌써 새로운 임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전략가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차가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국방부로 향하는 동안 이태성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지키고자 했던 도시가 이제는 더욱 번창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방식으로 이 나라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 준장은 이태성 할아버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소령님께서 합류하시니 우리 팀이 완전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됩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준장님.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차는 국방부 정문을 향해 나아갔고 경비병들이 경례를 하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이태성 할아버지의 가슴속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부심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는 노인 주차관리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이태성 소령,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햇살이 가득한 어느 봄날 오후 서울 시내의 국제 컨벤션 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북아 안보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군사 포럼에는 각국의 전문가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메인홀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기조연설 이태성 해군 특수부대 소령, 현 국방부 전략자문위원. 무대 뒤편에서 이태성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8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맞춤 정장을 갖춰 입은 그의 자태는 위엄이 넘쳤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무시당하던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이 소령님 3분 후에 입장하시겠습니다. 행사 진행자가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지난 8달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주한미군과 국방부의 고문으로 일하며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죠. 그의 전략적 통찰력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오랜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는 젊은 장교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죠. 각국의 군 관계자들, 학자들, 정부 인사들이 모두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객석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대한 분석과 미래, 전략에 대한 견해를 차분하게 풀어나갔어요. 그의 통찰력 있는 분석과 명쾌한 설명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되 미래를 위한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무대 아래에서는 제임스 준장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연설 후 이어진 리셉션에서 이태성 할아버지는 각국의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 익혔던 영어 실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모두가 그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리셉션 홀의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이태성 할아버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 정장과 원피스를 차려입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아내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연설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이제야 내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실감하네요. 아들과 딸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아버지 덕분에 저희도 많은 걸 배웠어요. 손자 민준이가 이태성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당겼습니다. 10살 남짓한 그 아이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호텔에서 주차하던 사람이 맞아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맞단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모두가 할아버지 이야기만 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손자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주차 말고도 할 일이 많단다. 그의 말에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임스 준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이소령님, 오늘 연설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소령님과의 개별 미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오늘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다른 일정은 내일부터 잡아주세요. 제임스 준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가족이 먼저죠. 저녁이 되자 이태성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한강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들은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이태성 할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요. 항상 그래왔듯이. 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군 시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남편으로 살고 싶었던 것 같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었지. 아들이 감동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어요. 사실 호텔에서 일하는 동안 많이 배웠단다. 겸손함, 인내,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걷는 동안 이태성 할아버지는 문득 8달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됐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오히려 값진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고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손자 민준이가 물었어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기억하렴. 중요한 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거란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는 가운데
이태성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시작된 그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태성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때 무시당하던 주차 관리원이었지만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전략가로 거듭난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향한 힘찬 외침이었죠.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